양평 주민들 아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자, 이게 15년 지역 사업이 이게 수건 사업인데 이게 백지화될 위기에 놓이자 주민들이 이렇게 채널A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국회의원들이 싸워가지고 왜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하는 건지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잠을 못 잤어요, 저는. 타선이 그거면 그거라도 백지화는 정말 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원안은 나는 반대고 대안으로 제시한 강화 쪽으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고속도로 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뭐 안 논다. 그러면 에타 그 시간대로 거리 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양평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무조건 놔달라. 그런데 문제는 양서면으로 할래, 강서면으로 할래 또 의견이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지금 난리가 군이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1조 7천억짜리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목적, 취지가 무엇이냐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받아온 교통난 해소, 그리고 고속도로를 뚫음으로써 이제 지역사회가 받게 될 어떤 경제적 혜택 이런 것일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얘기가 있습니다만 바꿔달라고 한 것이 양평군 쪽에서 먼저 얘기가 들어왔다. 그거는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양평군 혹은 지역 주민들이 먼저 원한 거기도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정쟁을 일단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게 정말로 그러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타당한가 이런 것들을 따진 다음에 다시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났을 리는 없고 과정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해서 따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면 사업 폐지라고 처음에 주장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중단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야당이 사과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재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기도 했기 때문에 과연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혼자만의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 원희룡 장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면 제가 누를 끼치는 거죠. 잘못돼서 대통령과 정권이 누를 끼친다면 제가 그에 대한 인사 책임까지도 지겠습니다. 개인 행보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묻지마 선동 때문에 그걸 누가 독자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지 않지.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총대를 한번 매줬겠죠. 또 그 정도는 한번 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몸집을 불려서 장관직을 나와야 내년 총선에 어떤 특정 지역 얘기가 나오던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은. 네, 원희룡 장관이 과거 대선 캠프에 있을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책을 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또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백지화 선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원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교감이 있었을까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통령실에 사전에 알리기는 했겠지만 믿고 맡겨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모범생 이미지가 강한 편인데 이번 일로 좀 강인한 지도자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면도 또 있죠. 지금 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김건희 여사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무차별적인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선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그럴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김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했고 그게 올 연말에 이제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불통 이미지로 공격을 할 테고 만약에 또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또 특검으로 또 공세를 펼 것이겠죠. 이제 당초 이 계획을 지난 4월에 짰던 것이고 앞으로 이제 여기에다 양평 고속도로를 더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위 감찰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임명을 하지 않았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선제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공정하게 처가 문제를 대할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과연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내질렀느냐 이건데 장 부위원님 보시기에는 뭐 본인은 그래요. 제가 출마설이 도는 곳이 15곳이나 된다. 나 아니다. 네. 난 열심히 관련된 업무를 하기도 바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적 구력이 상당한 분이시죠. 총선을 사실상 준비하고 계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위당정 이후에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언론의 뭐 분석이 있습니다. 고위당정에 같이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익명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회의 자체에 참석해서 뭔가 같이 의논을 한다기보다는 누군가로부터의 전화를 받고 계속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아마 대통령실이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 회의 자체에서는 물론 이제 비공식 회의였지만 이걸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추론해 봤을 때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하진 않았겠구나라는 결론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얻은 이득이 무엇일 것인가.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오빠 그리고 그 어머니 이니셜을 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 땅을 갖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쏟아졌던 의혹의 시선이 지금 원희룡 장관에게 또 분산이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엄호했다라는 어떤 정치적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 것인가? 총선에서 있어서의 어떤 입지를 다지는데 좀 공고히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 부위원장의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들었는데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정치의 뜻은 있는 건 당연하겠죠. 총선이 목표인지 아니면 더 큰 꿈을 꾸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